요즘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틀을 깨는 이야기를 주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긴 우리 인생학교가 그렇죠. 상식을 깨라는 것이 저희 인생학교의 모토이기는 합니다.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부수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면 항상 어딘가에 걸리고, 이 걸림이 결국엔 누적이 돼서 문제거리를 만들게 되니까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양보와 배려입니다. 어느 날 도인께서 툭 던지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양보는 없다. 이건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양보나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하면서 속에서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양보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그 후폭풍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양보라는 것을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기도 하죠. 아마도 가장 흔한 것이 운전할 때 끼어들기일 거예요. 특히나 이 초행길에서 이정표를 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분기점이 아직 1km나 남아있어서 여유를 부리다가 그 대기줄이 한 3km 넘게 늘어서 있어서 끼어들기를 하지 못해서 깜빡이를 켜고 다른 차선들의 차량 진행을 방해시키게 되는 이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서울은 거의 아마도 그 대도시들이 다 그럴 거예요. 문제는 이 끼어들기를 양보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한 번 양보를 하면 그 뒤에 따라붙은 차들이 줄줄이 끼어들어서 양보를 해주고도 기분 좋은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죠. 또한 이런 분기점엔 일찌감치부터 끼어들기 방지를 하고 감시 카메라도 달아놓고 있고 그러죠. 우리가 과연 양보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분 나빠질 양보라면 양보가 아니라는 게 답입니다. 양보라는 건 기분이 좋거나 또 아무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은 스스로 자기가 양보를 했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사실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양보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노약자 보호석 같은 거, 그리고 임산부, 또 그리고 뭐가 있죠? 주차장 여성 전용, 이런 것들 양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따르는 거죠. 상대방의 운전 실력이 워낙 좋아서 알아서 끼어들어 버리면 양보고 뭐고 할 틈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도인께서는 이걸 단순한 힘의 논리로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할 뿐이지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내가 좋아서 한 양보라면 아마도 이걸 양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즉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양보를 해도 이걸 양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연하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양보를 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건 사실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내가 양보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양보를 당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양보라고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해진다는 거였어요. 정작 양보를 하는 사람은 양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보를 당하는 사람이 이걸 양보라고 부를 수도 없으니 우리 인간에게 양보란 없다는 이 도인의 말씀이 어쩌면 성립이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이 말은 이 중생들의 근기를 생각해야만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억지스러울 것 같아서 배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작은 아이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배려라는 것은 그것이 배려인 줄 아는 사람에게 했을 때 그게 배려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눈높이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이 본인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저떻고 하는 식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예민하고 센서가 발달된 사람은 주변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불편한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피하죠. 더러운 것, 물이 있는 것, 먼지가 많은 것 같은 것들을 알아서 잘 피해 다닙니다. 센서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이더가 기가 막히게 잘 발달된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민하다기보다는 원래 보는 시야가 좀 넓고 주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릇이 큰 사람, 근기가 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앞서 얘기한 예민하게 센서가 발달된 사람처럼 주변에 대한 파악이 잘 돼서 더러운 곳, 물이 있는 곳, 먼지가 많은 곳 같은 것들을 본인이 알아서 잘 피해 다니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도 주고 같이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배려죠. 문제는 자기만 아는 예민한 사람에게 그런 배려를 할 경우에는 예민한 사람은 오히려 싫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도 잘 안다 이거죠. 또 매우 둔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차피 그걸 알려주지 않아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먼지가 있어도 그만이고 물이 있어도, 그래서 물에 젖거나 튀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알려줘도 그게 배려라고 느끼지도 못하고요.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배려를 했을 때 그것이 배려라는 것을 알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연인이나 겨우 그걸 알아봐 줄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배려도 양보랑 비슷해요. 그 맥락이. 배려를 베풀고도 그게 뭐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 준다고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이미 그 자체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려를 해주고 기분이 별로라고 말을 하는 그 배려는 그 배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라서 그런 건 참 배려라고 말을 하기도 참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보나 배려는 그 인간의 단계에서 서로 차이가 났을 때 벌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서로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양보와 배려를 하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부모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연인 사이도 친구 사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양보나 배려는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똑같은 수준에서나 을이 갑에게 양보나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이 자연에 존재하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저희가 그 갑을관계 이야기를 할 때 갑은 을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갑을관계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훨씬 부드럽고 편해지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잔뜩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다 가면서 누적되고 쌓여서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누적되고 쌓인 빚을 한 방에 정리시키려면 모종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정말로 평생 돈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규모의 자산을 가진 어느 기업의 총수 아들로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죠. 똑똑한 머리, 풍족한 생활, 또 여러 가지 타고난 재주들도 주어집니다.
자신이 필요한 건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정말이지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계속 감이 오는 거죠. 어떤 감? 자기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감 말입니다. 위치적으로 갑의 위치를 만들어서 을들에게 후딱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완전히 이젠 나락으로 가서 다시는 구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죠. 왜 그러는 건지. 겉으로 보면 멀쩡해서 그 누구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 생에서 우리들이 받는 교육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도 그 누군가도 없죠. 소위 과학의 시대니까요. 자연이 왜 갑에게 모든 것을 몰아줬는지 이제 좀 보이세요? 갑은 을에게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같이 쌓인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을들이 없으면 갑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수없이 많은 보통의 얼굴들을 끌어모아서 예쁘게 생긴 그 연예인 하나의 얼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 몰빵인 거죠. 왜 이렇게 에너지를 몰빵시키냐?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그래야만 빚을 갚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천재 한 명을 만들려면 수없이 많은 수학 바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천재들은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미치는 거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사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열렬했던 팬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에너지가 끊기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자살은 이런 원리로 벌어집니다. 받은 에너지를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 무게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5만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온갖 음해들을 당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게 기업의 총수 일가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고요. 갑은 갑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갑이 된다는 거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의 크리에이터들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 생기발랄하고 신선했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버가 떡상을 하고 돈도 벌리고 한 뒤로는 점점 이 아이들의 얼굴에 지쳐가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얼굴도 팅팅 붓고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같은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갚아야 하는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압사당하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갑질 횡포라고 그러던데 갑은요 갑질을 하지 않아요. 그 갑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착각을 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반대로 그걸 갑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자기가 을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을은 갑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진짜 을들은 갑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갑이 고맙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들이 갑을에 대해서 아직 착각하고 있고 정확하게 갑과 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갑은 주는 사람이고 을은 받는 사람입니다. 갑은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거라서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을은 받아야 할 빚을 받는 거라서 좋아 죽습니다. 을은 갑을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싫어할 수가 없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단순하게 우리가 돈 많고 힘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을 가졌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갑이 될 수 없고요. 나는 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본래 갑을의 의미를 묘하게 비틀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갑은 안 좋은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을은 뭔가 억울하고 한 이런 느낌을 갖고 그러죠. 사실 이게 다 그 좌파들의 생각인데, 이 얘기하면 또 얘기가 3000% 빠지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얘기로 돌아와서 양보와 배려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또 빚을 갚는 기본적인 행위들이라서 갑은 양보와 배려를 하고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요. 양보와 배려를 하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건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자연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 머리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니라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내 자식이든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이든 자식들은요,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다면 절대로 섭섭하거나 배신을 당한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질 않아요. 자식이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하는 것까지만 했다면 부모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이들이 내 등에 칼 꽂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몰라서 헤맸던 겁니다.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한다면 여전히 무식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갑은 갑의 행위를 할 때 대접을 받고요. 을은 을의 행위를 할 때 대접을 받습니다. 을이 대접받는다고 하니까 뭔 소린가 싶겠는데, 을은 빚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빚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어도 돈 받을 놈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돈 갚아야 할 사람이 갖고 싶어지겠어요? 이 돈은 말이죠.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그 돈을 갚을 사람이 그 돈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 받을 길이 없는 게 돈입니다. 뭐 이걸 추심을 하고 채권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돈 받아봐야 결국 허튼 대로 다 나가지 내 돈이 되질 못해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이 돈이란 게 뭔지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돈은요,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어요. 우리 거지. 이 인류 사회가 인간 사회를 운영하는데 이 돈이 필요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이 돈에다가 에너지를 담았어요. 신용과 약속이라는 에너지. 그래서 이 돈은 필요한 곳으로 지 알아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저 그 돈이 거쳐 지나가는 대상일 뿐이고요.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보여야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 있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AI랑 로봇이랑 반도체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이 세상에 필요해져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라고. 이 원리가 개개인들에게도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보통 그 슈퍼 울트라 갑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총수들이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도요,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자기 일하느라고 바빠서 돈을 쓸 시간도 없을 거예요. 꼭 그 돈 없는 것들이 돈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에 관심도 없고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를 보면 정말이지 내 수준과 꼬라지를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내 수준을 끌어올리면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나는 고급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수준은 돈이랑 상관이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딱 그 수준이에요. 하수, 아랫사람, 밑바닥 수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한다? 그게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죠. 저는 요즘 유튜브에 나와서 말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싶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대통령을 자기들이 평가를 해요. 김어준이니 유시민이니 하는 양반들도 그렇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국은요 학자예요. 그냥 연구원. 그 사람은 공직이나 윗자리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입만 살았지. 그러니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도 결국엔 가려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고요. 그 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배지는 일단 달았는데 그 자리도 오래 못 지킵니다. 그만한 깜냥이 아니라는 걸 자연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는지 말이죠. 아이고,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그릇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고 싶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시민 그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기껏해야 장관 자리 정도 갈 그릇밖에 되지 않는 놈이, 그래서 조국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윗자리에 갈 큰 그릇의 사람들을 평가한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이라는 건지 말이죠. 나보다 윗질의 사람들은 내가 감히 평가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수준에서 놀면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고요. 아이고 참. 내가 평가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윗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아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자연이 얼마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자기 종지만한 그런 그릇에서 생각을 하는 걸 그렇게 함부로 쏟아내고 떠드는지. 나는 못 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데 갔다면 나보다 큰 그릇이고 나보다 윗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속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나는 간장종지고 상대방은 세숫대야인데 그 상상이나 되고 평가가 되겠어요? 참 이런 자연의 이치를 좀 알고 살아야지.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저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부렁거리면 그 구업은 어찌 감당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라도 대통령 욕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본인들만 힘들어진다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시키지 않아야만 내 인생을 풍요롭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내 그릇도 키우고 고급지게 살 수 있죠. 이 고급스러움은 품위와 매너 같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을 기품 있게 한다거나 말을 예쁘게 한다거나 하는 그 겉껍데기의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의 수준과 질량은요, 내 생각이 나밖에 모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뛰어넘어서 내 나라, 우리 사회, 아니면 이 지구별의 전 인류에까지 확장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이 크고 마인드가 크다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래서예요. 우리의 의식이 지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알고 이해를 해야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온갖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말들이 어디 하나라도 있던가요?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최소한 내가 말을 하는 수준보다 딱 높은 점이 그 지점이에요.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 또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나마 수준 있는 말을 하지, 우리같이 이 좁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채널을 타고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들의 마인드는 어디 맛집이 있다면 그 맛집 갈 생각을 하고, 어디 단풍이 좋다니까 단풍 구경 가고, 어디 좋은 거 있다니까 그거 소비하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살고 있죠. 만약에 내가 사는 게 퍽퍽해서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라는 건 항상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내지 못하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점점 힘들어지고 쪼그라들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내 의식이 확장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보이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나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요. 내 앞에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잘 지켜볼 줄 알게 되면요, 상대가 보이고, 그러면 그 상대가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상대에게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지고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매너가 있고 귀티가 나고 고급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품위입니다. 양보와 배려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영국의 왕자가 전쟁에 달려가는 걸 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영국의 왕자는 항상 자기 나라와 함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선 당연한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하는 거고요. 나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정확하게 해줍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대접받을 행동과 말을 하면 정확하게 그 대접을 받고 삽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사실 정확하게 자신에게 맞는 대접을 받고 살고 있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걸 돈으로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갑은 의리하는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의리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야단치지 않아요. 제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야단을 쳐요? 내가 만약에 화를 내고 야단을 친다면 나는 윗사람도 어른도 갑도 아닙니다. 아닌 놈이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고요. 이제 좀 그림이 보이세요? 자리로, 위치로,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뽀롱이 나고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인께서 말씀하신 인간에게 양보란 없다는 그 말은 결국 중생의 근기로 우리들이 살아가면 양보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로 살 테니까요. 이 품위와 격은 중생의 근기를 벗어난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